101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중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의 현금에는 크게 통화와 통화대응 정권이 있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와 지폐 그리고 통화 대응 정권,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가계 수표,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들도 있어야 되죠. 예, 여기서 요즘 선일자 수표, 상품권 조심하고요. 선일자 수표는 외모는 수표지만 속성은 어음에 해당이 됩니다. 속성은 어음이다. 어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자, 현금 볼까요? 자기합수표죠? 현금이 됩니다. 자, 우편한증서 현금이 되는 거죠. 우편한증서, 자기합수표. 받으름은 채권입니다. 현금 아니고요. 강조차월은 부채죠. 답은 가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아래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 기준에 따라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 구분하는 게 1년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보고기간 종료 이내 1년 이내 자산,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네, 2번, 4번 틀렸습니다. 1년 이내 부채죠. 유동부채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아래의 거래 내용에 대하여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상품 판매 전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컴퓨터와 프린터입니다. 사용할 목적 컴퓨터와 프린터 비품이죠. 카드 결제합니다. 미지급금이 되겠죠. 비품 150, 미지급금 150. 그러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2번 틀렸죠? 부채의 증가입니다. 뭐 틀렸죠? 답은 1번 되겠네요. 요것만 봐도 알 수는 있네. 자, 거래의 종류도 우리가 회계 2급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거래의 종류에는 크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손익거래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뭐냐? 손익거래는 요것처럼 요거는 비용이 있죠. 비용과 수익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 예를 들어서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비용과 수익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 손익거래 틀렸죠. 비용과 수익이 없으면 교환거래 비용과 수익이 없죠.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 두 가지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인 겁니다. 이렇게 자산 교환 거래죠. 얘는 교환 거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손익 거래죠. 그래서 합쳐서 혼합 거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발생하면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를 합친 것을 혼합 거래. 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될 것,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할 때, 자,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은 뭐다? 매입의 차감 항목이다.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은 차감 항목입니다. 가산이 아니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따른 관세, 운임, 그죠? 어, 각종 세금, 그다음에 보험료, 자, 기타 등등, 예,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지도원가 포함이 됩니다. 5번 문제. 다음 자료 중 예, 누락된 게 있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가 누락이 되었죠. 예,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더하거나 빼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이자 비용이 기관 경과분 반영 누락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비용이면 두 가지입니다. 성급 아니면 미지급이 되죠. 성급은 자산이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요. 미지급은 부채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성급이냐 미지급이냐 미리 지급한 거냐 지급 안 한 거냐 이거죠.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그죠? 발생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죠. 성급은 미경과분입니다. 예. 경과가 아니고 얘는 미경과죠. 성급은 미경과. 경과분. 얘는 미지급이라는 뜻이 됩니다. 미지급이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역시 또 나왔네요. 보험료죠. 예, 보험료도 뭐다? 똑같죠. 예, 성급이냐 미지급이냐 이거 뭐죠? 전에 비용 처리한 보험료가 차기로 2월 내년 거래. 예, 다음 게 차기 거랍니다. 차기 거. 뭐다? 미경과죠. 미경과. 미경과된 것이 20만 원 있다. 요거는 20만 원 미경과 성급이죠. 요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죠? 118만 원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8번 문제. 어,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충당금이 5만 원이 있습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했네요. 회수 불능 대손이죠. 대손 발생. 그러면 20만 원이 대손 발생합니다. 대변의 매출채권 20만 원. 충당금이 5만 원이 있으니까 충당금 메꾸고. 그죠? 그 나머지 뭐 대손상각비 얼마? 15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기초 플러스 순매입인데 여기서 기말이 변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기말을 과대평가했으면 그죠?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매출원가는 적어지겠죠. 매출원가가 적어지면은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죠. 매출원가가 적어지면 이익은 커지게 될 것이다. 그죠? 만약에 기말을 적게 평가하면은 그죠? 예. 금액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말을 적게 평가하면 매출원가는 크게 평가될 것이고 매출원가가 커지면 빼면 얘니까 얘는 적어지게 되겠죠. 이익은 적어질 것이다. 자, 요것을 알고 보면은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은 이래 되죠. 감소하면은 빨간색이죠.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커지죠. 매출원가는 증가한다. 맞죠? 감소 틀린 겁니다. 맞고요. 기말 재고 자산이 요것도 감소네. 예, 감소하면은 이익은 증가한다. 빨간색이죠. 이익이 감소죠. 틀렸습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파란색이죠.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죠. 이익은 증가될 것이다. 증가하면 증가. 맞죠? 그래서 가와 라가 올바른 것입니다. 가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죠. 여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8번 문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 그죠? 아닌 것은 요거 뭐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죠? 빼야 되죠. 예. 취득세 등록세는 포함입니다. 그렇죠? 취득세. 그런데 재산세나 재산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죠? 얘는 세금과 공과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취득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죠. 얘는 보유, 그죠? 보유 시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 계정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설치비, 운송비 또 많죠? 조립비, 운반비, 사용전 수리비, 시운전비,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취득원가 포함하고요. 부동산 구입했을 때 공인중개 수수료 역시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9번 문제.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처분합니다. 대변의 비품이죠. 비품. 보통예금에 이체받았습니다. 보통예금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차변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이다. 네, 실체가 없죠.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 안 보이니까 식별이 가능해야 되죠. 자, 통제가 가능해야 되죠. 특허권에 내 거 네가 왜 만들어? 이렇게 통제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익은 뭐로? 돈. 비화폐성이죠. 화폐성 아닙니다. 비화폐성이 뭐냐? 현재는 100만 원인데 10년 뒤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자, 현재가 100만 원인데 10년 뒤에도 100만 원이다. 그건 화폐성이 되는 겁니다. 자, 무형자산에 관련되는 것은 2번이죠. 얘는 1번은 유형 자산, 차량 번고 유형 자산. 얘는 당좌 자산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무형 자산의 특징을 나열을 해놨죠. 읽어보면 좋은 거. 11번 문제. 유동성 배열법이죠. 예, 우리가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 기준 1례입니다.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나중에 배열할 것은 자,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부채네요. 예,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입니다. 여기서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익은 얘는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사채는 비유동부채. 그러니까 뭐 2, 3, 4가 먼저 얘가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은 증기율이죠. 얼마인가? 자, 그럼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그죠? 부채니까 기초는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말은 차변이 오겠죠. 예. 자산은 자산이면은 외상매출금이죠. 얘는 자산. 자산은 차변이 기초, 대변이 기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네 가지를 집어넣어야 되죠. 먼저 외상매입액 요거 분개하면 뭐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이죠. 대변입니다. 여기 100만 원 들어가고요.
환출 반대죠. 환출은 반대 차변에 와야 됩니다. 지급에 지급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뭐 현금 이래 되겠죠. 이게 지급액이죠. 차변이죠. 110만 원 기말 잔액 차변입니다. 그러면 합이 145만 원, 대변에도 145만 원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가 돼야 돼? 복식북이 대차 평균의 원리죠. 4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기말 자본금이 51만 원일 때 인출금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 공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자 빼기 초자는 순이익. 그런데 만약에 추가 출자가 있다. 여기서 플러스 하고요. 자본에 기초 자본에서 플러스 인출 뺐은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인출은 얼마인가? 얘가 얼마인가? X. 자, 기초 자본 100만 원이 되고요. 자, 추가 출자는 30만 원 되겠습니다. 초자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말자가 없죠. 자, 당기순이익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말자가 여기 있죠. 51만 원 됩니다. 말자 51만 원 마이너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알아야만 얘를 구할 수 있죠. 당기수익은 총수익이 있고요. 40만 원 마이너스 총비용 29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나요? 11만 원이 나옵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이쪽으로 11만 원을 옮겨주면 되는 거죠. 예,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x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130이죠. 자, 130이고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해 볼까요? 90만 원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맞습니다. 답은 1번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대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14번 문제. 자,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영업손익이 어디 있죠? 영업이 여기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요 위쪽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 밑에 아이들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나오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판관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판관비 예, 비료로 끝나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이런 것들. 자, 미치는 걸 해볼까요? 1번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예, 기부금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번 저거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여기에 해당되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 답 3번이네요.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여기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급여만 영향을 미칩니다. 답은 3번. 15번 문제 매출원가를 구하면 잘 나오는 거죠.
자, 기초 상품 얼마? 3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순매입액 100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얘 두 개가 뭐다? 판매 가능액이죠.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을 우리는 1,300만 원 되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기말 300을 해주면 매출원가는 그대로 얼마가 된다? 1,00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족한 거는 동영상을 다시 돌려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